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마지막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와 있습니다.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 거예요. 자, 먼저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 용구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것. 자, 이 부분에서 33제곱미터 이상과 2분의 1 이상, 이게 괄호로 해놓고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3제곱미터 이상과 그리고 2분의 1 이상, 이 값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있죠. 발전시설 중 전기 저장시설 및 문화재, 그리고 터널, 지하구, 자, 이런 것에는 반드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있는데, 자, 먼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아파트 등이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전부 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옥내 소화전 설비예요. 이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전기 분야보다 기계 분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 분야에서.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모든 층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층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 모든 층에. 자, 그리고 층수가 4층 이상,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에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러니까 이 면적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면적까지.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면적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지하 가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인데 요 터널의 길이 기억하세요.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입니다. 이거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정 수량, 참고 시설로서 지정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이런 곳에도 옥내 소화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은 솔직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찝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세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자,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됩니다. 몇 층이라고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문화 및 집회 시설. 여기 있죠? 문화 및 집회 시설인데, 자,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시설입니다.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것입니다. 판매 시설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시설인데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이런 곳은 반드시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뭐 치과병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죠? 이런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창고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를 하고요. 이런 정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많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게 여기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전부 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을 보실 거냐면은 이제 여기 보실까요? 여기죠. 자,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도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여기 보실게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 보호감호소나 뭐 교도소, 뭐 구치소 이런 거에 치료 감호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하가. 자, 지하가인데 자, 터널은 제외해. 터널 같은 경우는 길입니다. 면적이 아니라 길이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랑 같이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이 문제에 출제가 되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자, 어디가 나왔었냐면, 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 또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그 바닥 면적 합계도 어렵겠지만 어떤 게 이상이고 어떤 게 미만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오답으로 낼 수가 있죠. 충분히. 헷갈리니까.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었던 거는 여기 있죠. 교육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또 모든 층. 이 정도.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주.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경납고. 그죠? 항공기 경납고. 근데 항공기 경납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과는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차용 건축물인데 이 경우는 자 보세요.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은 이 경우 연면적이 얼마다?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몇 대 이상?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것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10대 이상이다, 뭐 30대 이상이다. 아니죠?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전산실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이다?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반드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소화전 설비 있는데 5개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교육 연구 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자, 면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닥 면적의 합인 거죠. 바닥 면적의 합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그리고 자, 수련 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똑같죠? 그러니까 교육 연구 시설 내에 있는 것도 2,000 미만이고요. 그리고 수련 시설 내에 있는 것도 2,000 미만입니다. 같죠, 기준이. 그다음에 이제 수련 시설. 그러니까 숙박 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되고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서 유치원이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나와요. 자,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비상 경보 설비 설치하고요. 그다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자, 150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공연장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연장의 경우가 1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지하가중 터널로서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이거. 그리고 이거 잘 나옵니다. 50명 이상.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이거 잘 나와요. 50명에 50명.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그러니까 바로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그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자주.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보시면 의료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자,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연면적이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장례시설 및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하가도 포함되겠네요. 이렇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 600이랑 1000을 바꿔서 출제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어떤 면적인지까지 잘 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있죠? 교정 및 군사시설.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하는 거죠. 노유자 생활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이다? 100명 이상인 경우는 또 모든 층에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가중 터널로서 터널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 1000m 이상. 그리고 지하구 이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수량이 몇 배 이상이다?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각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시각 경보 장치는 이게 필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이게 전기 분야의 실기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써라.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기 시험을 대비하실 때 그때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알림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상 방송 설비입니다.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보이죠. 시험에서. 자, 이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또 모든 층.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도 모든 층. 여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 방송 설비에 설치하는 대상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보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 어떤 대상이 있냐? 일단 여기 괄호 안의 내용 보시면 방제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 단서 조항도 좀 보시고요. 자, 어디? 노유자 생활시설입니다. 노유자 생활시설. 이거는 면적과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죠. 면적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수련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잘 나옵니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이거 잘 나와요. 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이 정도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전 경보기 보시면은 누전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 수치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100A를 초과하는 거. 이거 여기 가로 채워놓고 이거 채우라고 나와요, 문제에. 100A라는 거. 그래서 이 누전 경보기는 계약 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100A 이 값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A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난 기구도 보시면 되고요. 인명 구조 기구 이건 보셔야 됩니다. 잘. 인명 구조 기구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 자, 방열복 그리고 방화복, 인공 소생기 그리고 공기 호흡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명 구조 기구 다 들어있죠. 인명 구조 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다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 자, 보세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에서 관광 호텔로 사용하는 층입니다. 이거는 다 설치해야 돼요.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인명구조기구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는 바로 빠진 게 인공소생기에 빠졌죠. 인공소생기만 지금 빠졌어요. 여기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에서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공소생기가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나오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지하 상가,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런 것들은 바로 공기호흡기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기호흡기. 이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조명등도 마찬가지고요. 자, 휴대용 비상조명등 볼게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무엇이냐?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 그리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서 대규모 점포. 그리고 지하 역사, 지하가 중 지하 상가 이러한 곳에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고 있죠.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뭐가 있냐면 일단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중에서 이거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으로서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이다?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 상영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 이 정도. 그다음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연결 송수건 설비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연결 살수 설비. 자, 연결 살수 설비 같은 경우는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 교육 연구 시설 중에서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이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실기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는 실기 시험에 나오고 있고 필기 시험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시험 공부할 때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기에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전기 분야에서. 그건 실기에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건 시험에 나오고 있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 자, 보시면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이라고 가지고 지하가 중에서 터널로서 길이가 터널의 길이는 얼마? 500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옵니다. 이거 가로 여기에서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몇 층 이상?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소방 설비들이 지금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설비를 고르는 문제.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는 설치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괄호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설비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설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화재 알림 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설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한번 다시 갈게요. 자, 비상경보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상경보 설비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자,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었죠. 비상방송설비. 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그래서 설치가 면제되는 설비와 그리고 어떤 설비들을 설치했을 때 면제가 되는지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만 보세요. 나오는 것들 위주만. 다 나와 있죠? 뭐 속보 설비 있고 누전 경보기, 피난 구조 설비, 비상 조명등. 여기 또 한번 보세요. 비상 조명등. 비상 조명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피난구 유도등 또는 통로 유도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는 그 유도등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또 시험에 나왔었던 거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70m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최상층의 방수구 높이가 70m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가 가능한 건데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에 5개의
연결 송수구 및 용내의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 수화전 설비 이런 거죠. 옥내 수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70m 이상이면은 이런 설비들을 설치했다고 해서 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송수관 설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70m 이상일 때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나머지 설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냐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보세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앞에서 했던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 기억나시죠?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네 가지였을 때 네 가지.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이 네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네 가지. 그러면 여기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소방 시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자, 석재, 불연성 금속, 불연성 건축 재료 등의 가공 공장,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이런 곳에는 자, 어떠한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어떤 거예요? 5개 소화전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설비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설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겁니다.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인 경우는 이 세 가지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이 세 가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건 이거 있죠, 이거. 원자력 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시설. 여기는 딱 두 가지 설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단골로 나와요. 연결 송수관 설비와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이 두 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뭐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 등에 부속된 설비는 이거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자, 그다음 이제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입니다. 수용 인원. 이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은 이 산정 방법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 인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용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거예요. 자, 침대가 있는 경우 숙박시설이죠. 자, 숙박시설인데 침대가 있는 경우에 자, 수용 인원 산정 방법을 물어보는 것 또는 수용 인원을 계산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의 수를 더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종사자 수가 5명이고 뭐 1인용 침대가 10개가 있다.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수용 인원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수용 인원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인용 침대는 몇 명으로 계산하면 돼요? 침대 2개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자, 종사자 수가 5명이고 2인용 침대가 10개다. 그럼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명까지? 25. 2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그 산정 방법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침대가 없는 경우는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의 합을 3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됩니다. 3제곱미터로.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여기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화장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기 시험에서도. 아시겠죠? 실기 시험에서도. 자, 그다음에 뭐 강의실이나 뭐 교무실, 상담실, 뭐 휴게실 있죠? 이런 거는 바닥 면적의 합을 1.9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고요. 이 나눠주는 이 숫자 있죠? 나눠주는 숫자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을 4.6제곱미터로 나눠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건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뭐 한다? 반올림한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기존에는 보시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뭐 가스누설 경보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간이피난 유도서 있었는데 더 내용이 더 추가됐어요. 뭐 방화포나 뭐 비상 조명 등 있죠.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음 중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실 거는 이제 뭐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입니다.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 여기죠, 소화기. 그 다음 간이소화장치입니다. 간이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입니다. 4층 이상의 층. 근데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경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이피난 유도선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시 소방시설별로 설치해야 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시 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기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비상방송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했으면 이거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이피난 유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피난 유도선도 마찬가지로 피난 유도선, 그 다음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그리고 비상 조명 등을 설치했을 경우는 간이피난 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입니다. 자,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됐습니다. 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시험에 출제된 게 없어졌겠죠. 왜냐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소방시설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이 있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같은 경우는 자, 주된 기술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기술 인력이 있죠. 그래서 주된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또 1명 이상 주된 기술 인력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기술 인력은 고급 점검자 이상, 중급 점검자 이상, 초급 점검장 이상 기술자 인력이 2명 이상씩 이게 보조 기술 인력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업 범위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같은 경우는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몇 년?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보조 기술 인력은 중급 점검자 이상, 그리고 초급 점검자 이상 몇 명? 1명 이상씩 있어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자, 영업 범위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1급, 2급, 3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영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인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자, 첫 번째 위반했을 경우는 100만 원,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는 200만 원, 그리고 3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는 300만 원이다. 이 정도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이런 거 있죠. 자체 점검 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순서대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속 기술 인력에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이거는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총 3번의 강의를 거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암기할 내용 등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